자, 계속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이 네 가지 트랜스포메이션이 리니어한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해 보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번은 여기 절대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x1, x2를 그대로 아웃풋으로 보내는데 x1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죠. 이런 절대값 형태는 리니어한 형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절대값 함수는 이렇게 꺾이죠. 그래서 이 절대값 함수는 리니어하지 않은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리니어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그 앞에서 리니어하면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 두 가지에 위배되는 카운트 example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반대되는 example을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두 개의 벡터 예를 들면 를 더하면 0, 0가 되는데 얘는 두 개의 벡터 각각을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더해지는 결과 2,0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리니어하지 않다. 자, B번 같은 경우는 보면 아웃풋이 다 인풋에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로 표현되어 있죠. EX1 플러스 X2, X1 마이너스 EX2. 그래서 얘는 그냥 봐도 리니어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리니어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리니어함을 보여야 되는데 그 리니어함을 보이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라고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여보시기 바랍니다. C번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엘리먼트 x1, x2가 곱해진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얘도 리니어하지 않은데 얘도 우리가 카운트 example을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를 곱한 1,1을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면 4,2가 나오는데 얘는 1,1을 트랜스포메이션 시키고 2를 곱한 거하고 다릅니다. 자, D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D번 같은 경우는 얼핏 보면 여기 이제 EX1 플러스 1, X1 마이너스 EX2 B번하고 비슷하게 이거 비교해서 보시면 더 좋은데 B번하고 비슷하게 얘는 이제 리니어한 형태로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절대값이라든지 아니면 x1, x2를 곱한다든지 뭐 sin x, sin x2 이런 것들이 있는 것과는 달리 다 리니어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데 얘는 사실은 이제 리니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컨스탄트 항목이 있죠.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이제 상수항, 컨스탄트 항을 이제 포함하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첫 번째 조건 tu 플러스 v는 tu 플러스 tv를 만족시켜야 되는데요. 이 트랜스포메이션 t가 상수항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 u 플러스 v를 한 번 하는 과정하고 u하고 v를 따로 하는 두 번 하는 과정에서 이 상수항은 반드시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u 플러스 v를 한 번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과정에서는 상수항이 한 번 고려되죠. 근데 tu 플러스 tv를 하면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두 번 되기 때문에 상수항이 두 번 감안이 됩니다. 고려됩니다. 그래서 한 번 된 거랑 두 번 된 거는 그건 상수항이기 때문에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예를 들면 여기서처럼 컨스탄트 그러니까 즉 상수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로 표현되면 그러면 그 트랜스포메이션은 리니어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져야 하는 두 가지 성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제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결국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 AX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근데 만약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X가 AX로 표현된다면 그러면 이때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T를 표현하는 매트릭스 A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를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 AX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때 그 A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가 이제 메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하려면 사실 그냥 쉬운데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하려면 우선 우리가 유닛 코오디네이트 벡터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유닛 코오디네이트 벡터는 단위 벡터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E1부터 EN까지 n차원 공간의 단위 벡터는 E1은 x값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인 그런 벡터이고 E2는 y 코오디네이트만 1이고 나머지는 제로 이런 식으로 EN은 n차원 코오디네이트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인 형태를 우리가 흔히 유닛 코오디네이트 벡터라고 합니다. E2에서는 그래서 E1, E2가 나오고 R2에서 3차원 공간에서는 3개의 유닛 벡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어떤 매트릭스 이퀘이션 AX가 있다고 치면 그 매트릭스 A에다가 이 단위 벡터를 곱하면 그러면 그 매트릭스 A에 그 단위 벡터에 해당하는 코오디네이트 그 VI가 결과물로 계산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가 있을 때 E1을 곱하면 그러면 첫 번째 칼럼 벡터가 나오고요. E2를 곱하면 두 번째 칼럼 벡터, E3를 곱하면 세 번째 칼럼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매트릭스의 어떤 칼럼 벡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러면 그 해당하는 유닛 코오디네이트 벡터를 곱해줘서 어떤 게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이 당연한 말이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T를 표현하는 매트릭스 A를 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TX, AX가 되는 그 A를 내가 구하고 싶다. 그러면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즉, 그 트랜스포메이션 T에다가 E1을 적용을 시켜서 즉, 첫 번째 유닛 코오디네이트 벡터를 트랜스포메이션 시킨 게 그 매트릭스 A의 첫 번째 칼럼 벡터가 되고 두 번째 단위 벡터를 트랜스포메이션 시킨 게 두 번째 칼럼 벡터 그 다음에 n번째 단위 벡터를 트랜스포메이션 시킨 결과가 n번째 칼럼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E1부터 EN까지 모두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시켜서 n개의 벡터가 나오는데 그 트랜스포메이션 된 단위 벡터 그 결과를 컬럼 벡터로 가지는 매트릭스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tx equal ax가 되는 a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한 a를 우리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의 스탠다드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오늘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한 가지는 결국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와 AX 매트릭스 이퀘이션,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은 같은데 어떤 T를 표현하는 A를 구하려면 단위 벡터를 그 T에다가 변환을 다 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변환된 단위 벡터를 칼럼 벡터로 가지는 그 매트릭스 A를 구하면 이렇게 결국 스탠다드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n차원 공간에서 m차원 공간으로 가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으면 우리가 n by n 매트릭스 A를 이렇게 스탠다드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고요. 이 스탠다드 매트릭스 A가 있으면 반대로 우리가 T를 표현할 수 있다. 자, 몇 가지 example을 볼 텐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슬라이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3차원 벡터를 2차원 벡터로 예를 들면 3차원 벡터를 2차원 벡터로 보내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단위 벡터 1, 0,0 그리고 두 번째 단위 벡터, 세 번째 단위 벡터 얘네들을 각각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키게 되겠죠. 근데 t, x, y, z 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 x, y, z는 이렇게 내가 풀어쓸 수 있습니다. x에다가 첫 번째 단위 벡터를 곱하고 y에다가 두 번째 단위 벡터를 곱하고 z에다가 세 번째 단위 벡터를 곱한 다음에 더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 x, y, g에다가 이렇게 e1, e2, e3를 곱해서 더한 요 결과는 만약 t가 리니어하다면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따라서 그렇죠. 따라서 te1, te2, te3가 각각 이렇게 칼럼 벡터로 표현되는 이건 이제 매트릭스 표현법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ax, y, g, g, y, g가 된다. 그래서 tx, yg가 사실은 ax, yg와 같아진다. 얘는 중요한 포인트가 트랜스포메이션이 리니어하다는 성질에 의해서 요 과정에서 요 과정을 넘어가는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가장 핵심이 있죠. 그래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t가 리니어하다라는 것의 성질을 우리가 써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tx가 리니어하다면 ax로 표현될 수 있다. 근데 그 ax의 a는 각각 단위 벡터를 트랜스포메이션해서 칼럼 벡터로 만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속해서 몇 개의 이그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케일링하는 1.5를 곱해주는 그런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다. 그러면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표현하는 매트릭스를 구해라 라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주면, 그러면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랜스포메이션이 일단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단위 벡터를 각각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그 단위 벡터를 이제 칼럼 벡터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우선 E1을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보면 1.5,0이 되고 E2를 트랜스포메이션 시켜보면 0,1.5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칼럼 벡터를 각각 이렇게 가져와서 A로 만들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A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A 매트릭스를 x, y에 곱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1.5 x, y가 되죠. 자, 그래서 뭐 이그젬플을 계속해서 보겠지만 결국 핵심은 단위 벡터를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칼럼 벡터로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회전 변환도 마찬가지죠. 세타만큼 회전하는 변환을 표현하는 매트릭스 A를 구해라. E1 벡터를 트랜스포메이션 합니다. 그럼 E1 이렇게 1,0이 있는데 이 1,0인 E1 벡터를 세타만큼 회전시키면 이렇게 T-E1이 되는데 이 T-E1은 결국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현됩니다. 자, E2를 트랜스포메이션 하죠. E2를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회전시키면 T-E2가 됩니다. 얘도 결국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칼럼 벡터, 얘를 칼럼 벡터로 가져오면 결국 A 매트릭스가 구해집니다. 자, 그래서 핵심 원리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단위 벡터를 각각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칼럼 벡터로 만든다. 좀 더 복잡한 이그젬플을 보죠.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3차원 벡터를 3차원 벡터로 만드는데 얘는 어떤 변환이냐. 먼저 XY 플레인에 대해서 리플렉션, 반전시키죠. 그런 다음에 YG 플레인으로 프로젝션.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XY 평면에 대해서 리플렉션 시키고 YG 평면으로 프로젝션 시키는 그런 변환이 있는데 이 변환을 표현하는 매트릭스 A를 구해라. 아까 앞에서와는 달리 조금 이제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핵심은 똑같다. 단위 벡터를 어떻게 변환을 해보고 그 변환된 칼럼 벡터로 A를 표현하자. 3차원 벡터를 3차원 벡터로 보내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단위 벡터는 3차원 벡터의 3차원 공간에 있는 E1, E2, E3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E1부터 먼저 한번 해보죠. 여기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요게 이제 X축, 요게 Y축, 위로 이제 G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E1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1,0,0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XY 플레인에 대해서 얘를 반전시키죠. 근데 E1이 XY 플레인 평면의 상에 있으니까 리플렉션을 시켜도 그대로 있죠. 그런 다음에 YG 플레인으로 프로젝션을 시킵니다. 그럼 여기 한 점이 되죠. 0,0,0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TE1은 0,0,0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TE2를 해야 되죠. E2도 XY 평면에 있기 때문에
리플렉션을 시키면 여전히 그 E2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YG 평면으로 프로젝션을 시키면 이 E2는 YG 평면 위에도 있기 때문에 E2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TE2는 그냥 E2입니다. 그렇죠? 자, E3도 리플렉션 시키고 XY 평면에 대해서 리플렉션 시키면 반대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YG 평면으로 프로젝션 시키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죠. 그래서 TE3는 0,0,-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려워 보였지만 E1, E2, E3를 각각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서 만들어진 세 개의 벡터를 이렇게 칼럼 벡터로 가져와서 매트릭스를 만들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A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T를 기하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여기서처럼 이제 뭐 XY 평면으로 리플렉션 시키고, 그다음에 YG 평면으로 프로젝션 시켜라 라는 이런 이제 기하학적인 설명을 주고,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표현하는 A를 매트릭스를 구해라. 그러면 이제 각각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단위 벡터를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면 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T를 이렇게 이퀘이션을 줄 수도 있죠. 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퀘이션으로 주었을 때 스탠다드 매트릭스 A를 구해라. 그러면 여전히 TE1, TE2, TE3를 구하면 되죠. TE1을 구하면 1,0, TE2를 구하면 2,-1, TE3를 구하면 3,-5.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가 구해진다.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울 거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이제 좀 요약을 해보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표현이 되고 그 두 개는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있죠. 그런 질문들은 결국 서로 상호 변환해서 쓸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XY 평면으로 리플렉션 시키고 YG 평면으로 프로젝션 시킨 형태인데, 이 T가 원투원이냐 라는 이제 질문을 하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는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같기 때문에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가 원투원이냐를 물어보는 것은 결국 이 T를 표현하는 A 매트릭스가 결국 원투원이냐를 물어보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퀘스천이 있으면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변환을 하고, 그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에서의 퀘스천으로 바꿔서 질문을 답을 해도 상관이 없다. 왜냐? 두 개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T를 표현하는 A를 먼저 구하고요. 이 A를 구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A로 표현되는 AX, 그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원투원이냐는 칼럼 벡터가 피봇 형태인지 보면 되죠. 첫 번째가 아니죠. 첫 번째가 이제 피봇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 이 매트릭스는 원투원 매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T가 원투원이 아니다 라고 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보면 좀 쉬워 보이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녹아 있는 어떤 핵심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걸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퀘스천은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표현하는 매트릭스 A를 구하고, 그 AX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퀘스천으로 바꿔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 두 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 같기 때문에. 자, 요게 이제 요 이그젠플에서는 좀 쉬워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하든 아니면 뉴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많은 성질들이 있는데, 그런 성질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매트릭스로 많이 표현되죠. 매트릭스인데 중첩된 형태, 네스티드된 형태로 매트릭스 이퀘이션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매트릭스 이퀘이션에 의한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같은 형태로 기하학적으로 이해하고 그 두 개가 서로 같음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결국 이쪽에서의 퀘스천이 이쪽에서의 퀘스천과 같다라고 이제 쉽게 유추해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약을 해보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 만족해야 되는 두 가지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덧셈과 매트릭스 스칼라 곱, 그 두 가지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국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과 같게 되는데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표현하는 매트릭스 A를 스탠다드 매트릭스라고 하고 그걸 구하는 과정은 각각 단위 벡터들을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서 만들어진 벡터를 컬럼 벡터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